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저녁이 있는 삶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한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영상 전주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이쪽으로 오셨더라고요. 고용노동부 목포 지청장님으로 계시다가 전주로 옮기셨는데 6개월 계셔보시니까 전주가 어떤 곳 같아요? 제가 그 작년 12월 4일자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예. 저 오자마자 이제 그 시기에 이슈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 최저임금이 좀 대폭 인상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네. 또 그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도 일단 이슈가 돼 있었고요. 이 두 가지 현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외에도 우리 전북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청년 고용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라고 좀 고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예. 바쁘게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맛집 한 번도 못 가보신 모양이네요. 맛집 음식은 가봤는데 좀 네. 맛집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만 하셨네요, 오셔서. 전주 고용노동부 하면 되게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또 실업급여 지급하고 뭐 이런 업무가 이제 먼저 떠오르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많이 하는 곳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임금 체불이나 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데요. 예. 실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들이 그 취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취업만큼 예.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직자들에게 취업 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 관한 업무, 고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뭐 일자리를 얻게 되면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다니다가 보면 부당한 뭐 징계를 받거나 또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분들을 좀 권리 구제해주는 그런 업무도 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그 사회적으로 안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다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산업 안전에 관한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6개월 동안 오셔서 유독 청년 고용률이 이제 낮아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뉴스를 좀 내보냈었거든요. 한 해에 젊은 층이 한 6, 7천 명이 타지로 그것도 수도권으로 이제 빠져나간다. 네. 어떤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떠난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범 답안이 그것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 해안으로 하나 갖고 계신다면요. 일자리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대 그 정권에서도 뭐 특히 청년 일자리 가지고 엄청난 예산도 썼고 많은 대책도 해놨지만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물론 전부 더 심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딱 정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제가 와서 전부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일자리 문제는 중앙 정부만 나선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또 자치단체 뭐 단독으로도 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과 이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잘 잘 소통하고 잘 같이 이루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하고 이제 그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군들과 같이 좀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떠나는지 원인 분석도 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좀 청년 대책을 만들어서 14개 시군과 같이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거에도 이런 뭐 대책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안 좋으니까 그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다시 재분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게 하나 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디 가나 그렇지만 이 자치단체 장인들에게 시장 군수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이 일자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서 더불어서 우리 지방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가기 아닌 우리 고용노동 공무원들도 그렇고 뭔 하나 사업을 할 때, 뭔 하나 우리가 아이템 만들 때 항시 그 일자리를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는.
길게 보고. 예, 그리고 예. 항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기획하고 일을 해야 된다. 또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그 절박성이나 열정 이런 게 갖춰지면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의지와 열정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아이디어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정말 일자리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된다. 비단 뭐 우리 그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은 일자리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마인드가 갖춰지고 아까 자치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오고 밑에 공무원들이 받쳐주고 또 14개 시군과 전라북도가 협업을 하고 또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그랬을 때 좀 가능한 거 아니겠냐. 알겠습니다. 예. 우리하고 뭐 어떤 체력적인 대조군은 하지만 경기도에서 요즘 광고하는 거 보셨죠? 청년들이 얼마씩 냈을 때 본인이 낸 거에 많은 돈을 가져가고 네. 그것도 이제 청년의 길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자치단체에서 내세우는. 예, 예. 예. 저희 그 전라북도에서도요. 예. 우리 그 현재 저희도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내일 체험 공제. 예, 그 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그 지금은 그 2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일정 부분 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300만 원을 만들면 네. 저희들이 그 또 이렇게 1,600만 원 목돈을 마련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2년 동안 300만 원을 직장 생활하면서 예, 그렇죠.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에 있는 예, 중소기업에 예. 들어가서 재직하면서 받은 돈에 매달 얼마씩 해서 모으게 되면 이제 원금은 300인데 1,600을 준다는 예, 얘기죠. 정부가 이제 900을 내고 기업이 예. 400을 내고 본인이 300을 내서 그래서 1,600을 만들거든요. 괜찮네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전북도에서도 전북도에서는 이제 청년에 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기업에다가 또 이렇게 주는 것도 좀 일부 좀 보태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청년 못 받아서 애타는데 네. 그런 지원도 해주고 네. 또 청년들도 들어가서 본인이 일정 금액 납입한 것보다도 1,600이니까 1,300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사실 오늘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7월부터잖아요. 근로시간 단축 예, 예. 주 52시간. 예, 7월 1일부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노동계며 또 정부며 첨예합니다. 사실. 예, 근로시간 단축, 뭐 퇴직금도 이미 기존의 직장인들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제 물론 제가 모두에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대환영이겠지만 어떻습니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그동안 우리 그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에 의해서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네. 과로사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뭡니까 너무 또 과로사하다 보니까 장시간 근로다 보니까 졸음운전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한다거나 산재도 이제 산재도 좀 마찬가지고. 발생하고 네. 그래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적 요구였거든요. 또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그 멕시코 다음으로 2016년 기준을 봐서 멕시코 다음으로 OECD 국 중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했거든요. 또 생산성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2개 중에서 17위입니다. 또 근로시간은 많은데 생산성은 떨어지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 장시간 근로의 피해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2월 달에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고 아까 퇴직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의심 입장에서는 또 인건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 근로자들은 또 임금이 감소하고. 그렇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감소할 예. 수 있고 예, 또 예. 아까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뭐 3년간 얼마씩 재정을 부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뭐 저희들의 대책도 지금 5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이제 근로자들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왕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그 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이렇게 임금이 감소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확대된 거죠. 이게 10만에서 40만 원 정도의 그 지원금, 보전금 차원에서 지원금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거에는 2년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간을 1년 더 늘렸습니다. 3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특례업종이 좀 축소됐잖아요. 26개 업종이었는데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임금 보전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대상이 500이나 제조업 중심으로 그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등록 지원을 추가를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기존에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신규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어느 정도를 보존을 해주겠다는 거고 정부의 안이.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숙련공이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오버타임이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물건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숙련공이 좀 힘들더라도 취지하고는 안 맞지만 근로시간 단축하고는 그렇게 일을 해서 물건 납품을 맞추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신규를 뽑아가지고는 일이 대체가 안 된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근로자를 좀 오버타임을 더 주어서 네. 쓰는 게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장시간 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했던 공간도 그 부분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거고 또 기존의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아까 우리 그 진행자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리한 점은 있지만 예. 큰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다 그건.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임금 증감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새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40에서 8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2년간. 근데 이번에는 더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쉽게 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주고 기간도 3년을 늘려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안 3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심해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이윤을 증가시켜서 근로자들 임금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하고 또 신규 고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죠. 우리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들 임금이 감소하고 사용자들은 인건비 채용 부담이 증가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부의 지원은 과도기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서 그리고 이윤을 창조하고 그 이윤을 가지고 다시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들 임금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노사가 합심해서 생산성을 올릴 건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네. 고용노동부는 이제 전주지청에 이제 몇 분이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OECD 가운데 우리 한국이 1인당 직장인의 이제 생산성 뭐라고 할까요? 노동 생산성이 가장 네. 떨어지는 지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인터넷하고 카톡만 안 하면 우리도 높아진다. 일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생각 가지세요? 결국 시간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당으로 따지잖아요. 네. 생산성은. 저희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좀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불필요한 야근이나 그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좀 주간에도 지금 보면 좀 4시께 타이트하게 좀 일을 하면 근무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사회도 과거에는 보면 야근을 밥 먹듯 하다 보니까 주간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되게 하면 뭐 야근 안 해도 된다 하면 예. 좀 주간에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낼 건데 예. 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예. 어쨌든 주간에 좀 열심히 일하는 습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예. 그렇게 해서 좀 생산성을 높이고 또 불필요한 야근은 할 필요가 없다. 뭐 저녁에 남아서 이러는 게 혼자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장시간 근로가 어떤 야근 광해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떨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그런 전체적으로 좀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이 산재라든지 이런 건 좀 줄이고 생산성 높여보자는 데 있어서 큰 어떤 틀이 있는 거잖아요. 큰 뜻이.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그 신규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3년간 돈 대주는 건 신문에서 봤을 때는 뭐 아랫돌 빼서 위에 막는 하석상대라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중소기업이 문제죠. 대기업들이 한번 서서히 준비하는 것 같고요. 네. 당장 7월부터인데 뭐 6월달부터 미리 이제 시행하는데도 있는 것 같던데 중소기업이 지금 어쨌든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중소기업 입장이 제일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 크게 문제 안 되려 봅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똑같은 사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정부의 정책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비판 이렇게 내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겠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시간 근로의 관행은 분명히 이렇게 없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렀잖아요. 그 부분은 또 장시간 근로는 없어야 되고 근로시간 단축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어쨌든 청년도 고용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아까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뭐 기존의 근로자료는 OT를 써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까 대전적으로 안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업체도 있죠. 사업장이 29인 이하 이런 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네. 것은 300인 이상하고 공공기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그 전 사업체가 적용되는 시점은 네, 네, 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전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네. 그렇게 가고 아직 이제 그 5인 이상 29인 이하는 아직 시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5인 이상 그리고 당장 지금 당장 금년 7월 적용된 것은 공공기관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 퇴직금 걱정하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뭐 중간 정산을 이제 그럼 하는 쪽으로 또 방향이 흘러갈 것도 같고 요즘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래서 중간 이렇게 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하나를 이걸 더 넣어놨고요. 할 수 있는 사유를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노사방에서 그 퇴직금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합의하면 됩니다. 근데 3년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문제지 않아요? 글쎄 제가 이제 보기 나름이겠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이라는 지원 기간이 결코 그 짧은 기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 그 지원제도를 많이 운영해 봤지만 대개 1, 2년이었거든요. 3년씩 그 지원은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다 그게 이제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또 아니면 우리 고용보험 기금이 나가든가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가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 기간을 드리면 뭐 충분한 기간이 아닐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방향은 그 노사가 합심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어떻게 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하나의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과를 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일한 직원, 네. 열심히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를 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정당한 이렇게 평가, 보상 이런 시스템이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야 열심히 하고 뭐라도 하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열심히 안 해도 뭐 급원급 똑같이 해요. 해도 봉급. 그러면 열심히 일어나는 유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라는 게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방송국도 이 계량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데 예, 근데 숫자로.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예. 뭐 제가 우리 방송 내 취지가 어떤지는 네. 모르지만요.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 계량화를 할 수는 없어도 네. 이게 그 보면 이런 거 보면 느껴집니다 이게. 보면 느껴져요. 예. 예. 저도 저희 직원이 200분이 계시는데 예, 예. 이게 보면 느껴집니다. 아, 저 직원 어느 정도 이러고 하고 안 오고 또 열정이 있는 직원들은 좋은 아이템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덕을 보고 또 우리 업무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쉽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지휘자가 또 뭐 이렇게 회사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실제 성과를 내온 직원들한테 정말 사심없이 평가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면 그 회사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객관적 평가, 뭐 주관적 평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주셨지만 이분들은 보면 저 직원 정말 열심히 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어야 되니까. 네, 당연히 객관적 시스템으로 해야죠. 5.17 대책 가운데 탄력 근로제는 어떻게 노동계, 경영계 모두에게 비판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경영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 현행 근로기법상으로도 2주 단위의 그 탄력교육 근로제한도 도입이 됐고요. 또 3개월 법이 내서는 것도 도입됐고 최대 3개월까지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됐으니까 좀 이 탄력적 근로시간대 단위 기간 좀 늘려달라.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1년 또는 뭐 독일처럼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늘려달라는 것이 이제 경영계 요구 사항이고요. 근로시간만 단축하지 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달라. 어. 이제 그게 경영계 이제 불만 사항이고 이번에 네. 확대를 안 했거든요. 예. 우리 그 이번에 근로법 개정하면서 부칙에 2022년 말까지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노동계에서는 왜 이제 또 불만이냐면 근로시간 탄력 근로시간 확대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일이 많은 시에는 일을 많이 하고 적은 시에 적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일을 많은 시에 일을 많이 하면 결국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장시간 근로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또 나타난다. 또 하나 또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 의미가 뭐냐. 효과가 또 반감될 수 있다. 그러니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노동계 주장이고요. 그 당사자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혹시라도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2주 단위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 한정됐잖아요. 이제 52시간으로, 과거 네. 68시간에서. 네. 그럼 일주일에 52시간 못 옵니다. 근데 탄력적 근로시간 돌아보면 일주일에 최대 60시간까지 8시간을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 주에는 원래 52시간인데 앞에 그 6시간 빼야죠. 앞에 8시간 더 줘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8시간은 빼야 되죠. 예. 그러면 아까 58시간 빼면 44시간. 그 다음 주는 44시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 그 주의 업무량을 합치면, 이런 시간을 합치면 똑같이 140시간이네요. 52. 140시간 2로 나누면 52시간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주당 평균에서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뒤에 것을 앞으로 다 당겨 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원래 이미 이 제도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부각이 된 거예요. 제도는 있었습니다, 원래. 예. 갑자기 부각이 뭐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과거에는 68시간제 있을 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네.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지금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 그 한번 2017년도 기준에 10인상 사업체에서 뭐 실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얼마나 되나. 저희들이 한 2,800 사업장으로 표본 조사를 해봤는데 한 3.4%정도 도입을 안 했습니다. 68시간제 하에서는 그렇게 탄력적 뭐 근로시간제가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52시간 단축되니까 좀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목소리를 네. 키우는 겁니다. 자, 오늘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아버지가 퇴근해서 같이 저녁 식사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고 텔레비전도 시청하고 그런 삶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삶이 없어졌잖아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주 52시간 되면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도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취약계층 위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이 부분 얘기 들은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저소득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은 그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비우면 풀코스 요리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취업을 모든 우리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우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처음에 와서 우리 전문 상담사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원하는 직업이 뭔지, 그다음에 또 왜 무엇 때문에 못 오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또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또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다 보죠. 그 단계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직업 적성 검사, 선호도 검사를 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자기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뭐 기술이나 직업 기술이 없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인 다 능력도 갖추고 다 되는데 꼭 면접에서 떨어진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면접에서 안 들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동행 면접을 하고 또 면접 스킬을 저희들이 그 특별히 프로그램을 위해서 면접 스킬을 좀 높여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행 면접에서 합격시키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알고 본인이 또 취업도 잘 면접 능력도 있고 뭐 기술도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회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럼 저희들이 그런 회사를 찾아서 좀 매칭을 시켜주고. 좋습니다. 요즘 뭐
일자리 원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뭐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또 5, 60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막 이제 직장에서 나오거나 정년하거나 중간에 또 명퇴하거나 이런 분들 새로운 일자리 원할 텐데 청년 포함해서 중장년까지 사회적 또 취업 그 약자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